네, 제가 지난번 행사 때 워낙 그 환호가 커서 북 콘서트를 진행하는 절차에 제가 큰 하자를 하나 만들었던 게요. 그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개창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그 환호가 높더라도 그 일부터 하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먼저 하겠습니다. 원양은 누가 담당하죠? 애국가만 지금. 반성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 윤창중을 모시고 북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경남 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세상은 사필 규정입니다. 저 윤창중 오늘 3년 6개월 만에 다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부산에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부산에서 저 윤창중 정식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시 살아 돌아와 부산 경남 국민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쓰레기 좌파 언론, 보수 우파 임내하는 수박 보수 언론과 음해 정치 세력이 모두 달려들어 저 윤창중을 난도질하고 생매장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단 한 번도 연락조차 받은 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쓰레기 언론과 음해 정치 세력은 박근혜 정권을 흔들어 무너뜨리기 위해 저를 꼬투리 잡아 똘똘 뭉쳐 달려들어 난도질하고 생매장 시켜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던
좌파 언론은 물론요,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 언론을 내세워 장사하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가장 악랄하게 앞장서 저 윤창중을 난도질하고 생매당했습니다. 지금도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악랄하게 난도질하고 생매당하고 있습니다. 저 윤창중의 정치적 부상을 시기 질투했던 정치권 내 일부 세력들까지 음습한 장막 뒤에 음흉하게 숨어 저를 올가미에 밀어넣어 난도질하고 생매당했습니다.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저를 난도질하고 생매당했던 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과 음해 정치 세력의 기도는 무참하게 실패해 마침내 저 윤창중이 살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필 기적입니다. 신은 죄가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습니다. 신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신은 살아있습니다. 신만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산 경남 국민들께서 뜨겁게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지금도 부산 경남 국민들이 저를 뜨겁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서울대회가 열리고 있는 이 시간에 부산 대동대학교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경남, 부산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변치 않는 경상도 의리에 뼛속 깊이 감동하고 또 감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레기 언론과 음해 정치 세력에 의해 난도질 당해 만신창이가 되고 생매당되고 있을 때 저를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고 믿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분들이 대구 경북이고 부산 경남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을 거쳐 부산과 경남의 의리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제 아내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제 아내는 부산 서대신동에 있는 은하여중 졸업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 경남 갈매기들의 의리에 감동하고 또 감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은 제가 저의 고향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찾아왔던 도시입니다. 저는 언론인 시절 김영삼 대통령이 1983년 상도동에서 단식 투쟁을 할 때부터 상도동을 출입하기 시작해 청와대 출입기자를 비롯해 퇴임 후 상도동에서 세상을 함께 걱정하는 말보수로서 지난해 서거하시기 전까지 30년이 훨씬 넘도록 김영삼 대통령과 인간적 관계를 유지해온 거의 몇 안 되는 언론인입니다. 저의 언론인 생활은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 역정과 그대로 함께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부산에 들릴 때 자갈치 수산에 앉아 회한 접시를 놓고 향수를 만끽할 때 그 옆에 앉아있던 기업, 그 옆에 앉아있던 젊은 기자 윤창중, 그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아직도 다정하고 담대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랬던 김영삼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십니다. 정치는 무상하고 인생도 무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함께했던 저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가 바로 부산이고 경남이라고 감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남은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타개하지 못해 안달하는 인물에 의해 민주화의 성지에서 반대한민국의 상징으로 변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사람, 그게 과연 누구입니까? 노무현 좌파 대통령의 분신인 문재인 씨 아닙니까, 여러분? 저 윤창중은 문재인 씨의 사상과 안보관과 국가관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씨를 대한민국 인물이라고 감히 단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위험 인물입니다. 이것은 결코 문재인 씨를 음해하기 위한 중상모략이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찾아가 김정일과 합의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겠다고 후원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한반도 적과 통일을 하기 위해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킨 괴수 김일성의 적과 통일 방안인 고려 연방제에 병현된 방안이 바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씨는 2012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3주기 취소식에 참석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적과 통일 방안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명백히 반대한민국 인물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으로 뽑을 뻔했습니다. 참으로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끔찍합니다. 참으로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끔찍합니다. 여러분, 만약 문재인 씨가 2012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이루어져 공산화가 되고도 남았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씨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평양의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과연 주한미군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공산화가 적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위험 인물을 4년 전 대통령으로 뽑았다면 지금쯤 주한미군이 나가고 없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고도 남았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씨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소식을 노골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는 세력이 과연 어느 세력입니까? 종북 좌파 반미 세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겁니까?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인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할 때에 북한에 찬성할까요? 기권할까요? 라고 태양 정권 수뇌부에 물어보는 과정을 주도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평양에서 기권하라고 지령을 내리니까 기권한 노무현 정권의 배후 주동 인물이 문재인 씨였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주적 북한과의 내통이요 이적질이요 역적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노무현 정권이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말자고 그렇게 안달했던 이유가 명백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에 따라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으로 출마했고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갖게 된 배경의 하나는 부산 경남 국민들께 문재인의 이념적 실체를 포함해 문재인의 정체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결코 색깔론이나 종북몰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이 썩고 무능하면 야당에 의해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는 자신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했던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도 하루아침에 반대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부산 경남 국민들께서 이런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 경남 국민 여러분, 만약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숨만 쉬고 산다니 죽은 목숨 한두 살. 북한과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전시작전 통제권이 예정대로 이양돼 한미동맹이 파괴되고 주한미군이 완전 절수되면서 공산화의 문턱 앞에 갑분숙을 헐떡이며 서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막은 인물이 과연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대에 서 있을 때 이걸 구해낸 인물이 과연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전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은 것 하나만 평가해도 이미 역사적 업적을 이루고도 남았습니다.
그때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박근혜가 아니고 다른 인물이 나왔다면 과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고수하는 국가로서 계속 존재할 수 있게 한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 공정만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자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 여러분과 재외 동포 여러분에게 호소했던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면 헌법과 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은 민주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하야라는 것은 헌법에도 없는 반헌법적 요구입니다. 맞아요.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했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정권을 민중의 힘을 빌려 탈취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사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 뽑은 합법적인 대통령을 쫓아내겠다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에게 묻겠습니다. 자신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 5% 지지도밖에 얻지 못할 때 왜 스스로 하야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모두 임기 말 10%도 안 되는 지지도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왜 현직 대통령이 지지도가 낮다고 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맞아. 현재 프랑스의 올란드 대통령의 지지도는 4%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올란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씨는 지금 자신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고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지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물러나지 않는 것은 문재인 씨가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지지도가 낮다 한들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헌법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법에 따라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뒤에야 하야를 해도 하야해야 하고 탄핵을 해도 탄핵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조중창 중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천명하라 합니다.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고 천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 동포의 인권 말살에 관한 문제를 놓고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찬성할까요? 기권할까요? 물어본 굴욕적인 자세, 다시 말해 굴복적 정책을 주도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씨는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결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식이 있는 국민이 들고 일어나 문재인 씨를 향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몰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부산에는 이런 문재인 씨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안철수. 두 명의 정치인이 또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안철수. 김무성, 안철수입니다. 도대체 부산이 왜 그럽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보다 더 매정하고도 몰인정하게 매장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 바로 김무성 씨입니다. 김무성 씨는 문재인 씨, 안철수 씨 뺨치고도 남을 만큼 지금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몰인정하게 수렁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백성과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평생 통지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피해를 느끼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 부산의 김무성 씨입니다, 여러분. 집권당의 당대표가 공천이 시급한 상황에서 당대표 도장을 들고 도망쳐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기꾼. 김무성 씨는 참으로 매정한 인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서운한 감정 때문에 지금 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 감정과 국가조차 혼동하는 속좁은 인간이요, 그게 김무성입니다, 여러분. 정치에는 적도 통지가 없다는 말이 언제나 유행한 진리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에도 윤리와 도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권력이 아무리 눈앞의 이익을 위해 중하다 해도 윤리와 도덕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김무성 씨에게는 불행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30년이 훨씬 넘도록 정치부 기자, 정치담당 문소련 정치 칼럼니스트로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관찰해온 시각에서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아무리 배신의 연속이라고는 하지만 배신자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대구 출신의 유승민 씨와 부산 출신의 김무성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지금 배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적 배신자가 유승민, 김무성 씨입니다. 그러나 화가 나건데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배신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 윤창중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시비를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시비를 제 인생 끝까지 지켜 나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일대의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윤창준 박근혜 사람임을 전명하겠습니다. 저 윤창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왜 뼈가 사무치게끔 서운한 게 없겠습니까? 예. 그러나 저는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박근혜 사람이라는 낙인을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 좌파 언론 매체들보다 더 악랄하게 앞장서고 있는 언론이 정말 기가 막히게도 조선일보와 그들이 운영하는 TV조선이라는 사실을 부산 경남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강조하려 합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우리 보수파 세력의 동지가 아니라 적으로 전락한 것은 이미 오래된 사실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관아문에 몰려든 좌파 종북 반미 촛불 세력과 한덩어리가 되어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안달하고 있는 언론 매체가 조선일보요 TV조선임을 명백히 명명백백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해 좌파 세력과 한대를 이루며 그들과 똑같은 아니 한겨레나 경향신문보다 더 악랄하고 더 좌파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하고 생매장하고 있는 언론이 바로 조선일보와 TV조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발전과 여론 통합의 가장 암적인 제1의 집단이 부끄럽게도 언론이고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아나무인적인 집단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탐하는 집단이 조선일보와 TV조선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고 군 통수권까지 이어가라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졌다고 지난주 월요일날 일면으로 보도했지만 일주일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멀쩡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인 대한민국 언론협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 약칭 어족공을 만들어 조선일보 구독 거부와 TV조선 폐지 운동의 깃발을 올려 지금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 동포 여러분은 더 이상 조선일보를 구독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TV조선에 대한민국 방송 채널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의 언역공은 지금 국민과 재외 동포 여러분으로부터 용합이 분출하는 듯한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언론 혁파 운동을 성공시켜 대한민국을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여기 부산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말입니다. 좀 큰 소리로 말씀해주세요. 서울역까지 들리도록 한번 외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또 외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파 국민들은 최순실 사건을 놓고 수많은 번민과 한탄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내 서서히 기운을 정비해 반격의 전열을 가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서울역 광장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결사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고, 여기 부산에서는 서울의 집결한 보수파 시민들과 똑같은 심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은 좌절 속에서 주저앉지 말고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이 더 이상 매도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윤창중은 오늘 부산에서부터 보수 대혁명의 시대, 보수 대혁명의 시대를 부산에서부터 개막하다고 엄숙히 호소하려 합니다, 여러분. 충격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결집해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보수 대혁명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부산 경남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길 절대 좌파 세력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 대혁명의 시대를 부산에서부터 반드시 개막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대한민국의 길을 좌파 세력에게 넘겨주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끝장납니다. 저 좌파 종북 반미 세력이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집권할 경우 세계 지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간판이 다른 나라의 이름 속으로
사라지고도 남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은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밉다 해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줘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면 무법천지 속에서 저들이 헌법 그리고 법과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정권을 강탈해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버리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버리겠습니까? 지키겠습니까? 지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수파 세력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견과 갈등이 있다 해도 빅 텐트 아래에 하나로 뭉쳐 좌파 종북 반미 세력의 집거를 막아 보수파 정권을 반드시 재창출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좌파가 집권하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수 우파 세력이 하나로 집결해 보수 대혁명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최순실 사건은 역설적으로 보수 대혁명의 시대가 개막되어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프랑스 혁명처럼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보수 대혁명의 시대를 열지 못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부산에서부터 불붙기 시작한 보수 대혁명의 시대가 폭풍 한가운데에서 짙어진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번져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좌파 종북 반미의 반대한민국 세력을 저 역사의 벼랑 끝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를 갈아엎고 교체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새롭게 혁명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보수 대혁명의 시대를 지금부터 당장 개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주저앉거나 파산되거나 역사의 무대로부터 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외 동포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경남 도민 여러분, 영남권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보수 대혁명의 시대를 개막해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영혼을 다 바칩시다. 그 맨 앞에 저 불평등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그 윤창중 대표의 애국심에 충만한 명설과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이 어우러져서 보수 대혁명이 반드시 부산에서 시작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